뭐야, 너 뭐해?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장례식장 처음이라 브이로그 찍는데요. 친구가 죽었는데 저 데이터 무제한 쓰거든요. 아니 들어가고 영정사진하고 셀카를 찍어. 심지어 어쩌라고요? 경찰의 개기기까지. 더 강력한 아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호계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는 현서. 속이 너무 답답해요. 숨쉬기 힘들어하는데 산소 좀 줄게. 숨 쉬는데 집중해. 알겠지?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현서. 호흡곤란과 심호흡시 흉통 호소하며 자폐 호흡은 감소되어 있고 100cc 토열 인후통 있습니다. 바로 밑에 척대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약물 수거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대! 갑자기 산소 공급을 막는 의사. 환자분 이거 얼마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몇 모금? 한 모금, 두 모금? 그러니까 몇 번 꿀꺽했냐고. 4번 정도. 알고 보니 김현서 환자 소변 강양성입니다. 우리의 소변 색깔이 왜 이래요? 드라옥손을 음독하면 이렇게 됩니다. 치명적인 약물을 먹은 현서. 운동량은 원액으로 60cc 정도. 시사량의 5배가 넘습니다. 분명 멀쩡했는데 우리 항상 멀쩡하잖아요. 그게 드라옥손의 잔인한 점이죠. 마신 직후에는 구토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산소와 접촉할수록 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호흡곤란이 옵니다. 게다가 이송 중에 고농도 산소가 투여되면서 진행이 좀 빨라졌습니다. 곧 사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망이 없는 상황. 숨 좀.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는 현서. 숨을 못 쉬나 봐요. 호흡기 좀 내주세요. 아니요. 드라옥손은 산소와 결합할수록 폐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그때 멈춘 현서의 심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설. ROSC 됐어요. 현서야. 하지만 결국 그대로 사망하고 맙니다. 22시 47분 김현서 환자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현서의 엄마. 그 사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곧바로 현서의 휴대폰을 챙긴 호계는 그렇게 아이의 문자를 확인하는데 15년 꾸역꾸역 살아온 네 인생 15초 안에 끝내줄. 얘 협박당하고 있었네. 거기서 협박을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협박 문자는 외국 익명 채팅 앱으로 썼어요.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폭파되고 익명 가입이라 추적도 힘들어요. 써보는 러시아에. 곧바로 사건을 파헤친 호계. 머리 좀 굴렸네요. 근데 이 문자 딱 봐도 동영상 유포 내지는 성범죄 각인데. 성범죄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알지. 그 사이 현서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송설. 산소 좀 줄게. 숨 쉬는데 집중해. 알겠지? 드라옥손은 산소와 결합할수록 폐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는 현서의 마지막 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송설은 호계에게 자신이 들은 걸 전하는데 이런 것도 퍼즐 조각이 될까요? 그냥 먹어도 안정된다며. 역시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분명 혼자 있던 게 아니었던 현서. 속여서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 겁줘서 죽게 만들면 위력살인, 부탁받아서 죽이면 촉탁살인, 억지로 먹으면 타살. 이게 막 어마어마한 퍼즐이거든. 점점 틀을 갖춰가는 사건. 한편 우리 현서 산소 마스크 씌우면 안 되는 거였다면서. 송설에게 죄를 묻는 현서의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호계에게까지 싸대기를 날립니다. 네? 알고 보니 지백지추요? 정자가 여자 자궁 안에서 최장 일주일은 생존하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중이네 엄마한테. 화장하면 증거가 없어져. 증거가. 성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둔 호계. 분명 현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죠. 곧바로 현서의 엄마를 설득하는 도진. 어머니, 현서 억울한 거 풀어주셔야죠. 저게 되냐? 감정에 호소하고 저거 완전 옛날 스타일이야. 호계는 도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세차하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감정적 접근을 통하는 법이죠. 야 국가수 연락해. 좀 하네. 그냥 업무 협조한 거야. 범인 꼭 잡아라. 그래야지. 가자. 그때 현서의 장례식장에 온 친구들을 발견한 호계. 가서 얘기 좀 해볼까요? 저래갖고 얘기가 되냐? 뭐 안 될 게 뭐 있어.
풀도 줘도 하는데. 곧바로 나서는 명필. 야야야야. 저기 마셔. 마시면서 해. 그냥 마셔. 그런데 경찰 맞아요? 야, 얼굴이 에바다, 에바. 친구가 죽었는데도 너무나 냉정한 아이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현서 얘기 좀 해봐. 현서 학교에서 어땠어? 저예요. 담탱이 부탁해서 자리나 채워주러 온 거예요. 걔랑 안 친해요. 나 핸드폰 그만. 아, 왜요? 돌겠네, 진짜. 해봐요. 뭐야 너 뭐해? 심지어 장례식 브이로그까지. 장례식장 처음이라 브이로그 찍는데요. 저 데이터 무지 안 쓰거든요. 아니 들어가고 영정사진하고 셀카를 찍어. 어쩌라고요? 야, 가자. 그렇게 자리를 떠버린 아이들.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앉아봐. 저기. 제가 다녀올게요. 얘들아, 어디가? 곧바로 국가수로 향하는 이들. 채취 끝났고요. 식기 전에 국가수 갈게요.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하는 남자를 발견한 호계. 현서 양 학교에서는 전형적인 아싸. 그러니까 즉 아웃사이더였던 것 같고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던 현서. 핸드폰만 끼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협박 문자는 어떻디야? 호계는 사건에 대해 정리해 보는데 자, 현서가 애가 농약을 마실 때 그 자리에 제 3자가 같이 있었어. 현서가 멀쩡하게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것까지 봤겠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 새끼도 갑자기 골이 띵해진 거야. 그래서 바로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입막음 하려고. 너무나 소름 끼치는 프로파일러 호계. 진돗개야. 네가 범인이야? 그렇잖아. 그 범죄자 새끼들이 그 시커먼 속내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기똥차게 알아채냔 말이야. 좀 해보셨나 보죠? 그런데 그때 나왔어? 정액 반응 음성입니다. 나온 결과는 음성. 아유, 그 난리 쳤는데 아유. 네, 행동 반경은 집하고 학교밖에 없고요. 메신저 기록도 거의 없고 심지어 SNS도 안 해요. 타살 흔적을 찾기 힘든 어려운 상황. 아니 핸드폰만 끼고 살았다면서. 그럼 대체 뭘 한겨? 한편 현서의 영상을 보며 힘들어하는 송설. 선배, 이쪽으로 와요! 야, 엄마 못 오게. 그런데 선배, 이쪽으로 와요! 거기서 뭔가를 발견한 송설. 곧바로 이거 좀 봐요. 뭐야 이게? 현선에 출동했을 때 달았던 바디캠 영상인데 보세요. 예전엔 이 별 모양 문신이 없었거든요. 호계에게 공유하는데 사건의 방향을 잡은 호계. 고대 그리스인들이 별만 보고도 세계 횡단을 했어요. 자, 별 따로 한번 가봅시다. 귀신 나중에 만나고. 그렇게 끝없는 서칭에 들어가는데 한국에 근육통이 나온다. 야, 돌산에 삽질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인터넷에 이게 얼마나 많은데 이씨. 너 나랑 일하기 싫지? 예. 니요. 꼼꼼하게 봐. 그거 고깃집 메뉴판 보는 것처럼. 역시나 얼마 안가 발견하게 된 현서의 계정. 찾았어요. 별. 그곳엔 이 문신 사진 말고도 되게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인데요? 누군가와 아주 비싼 음식을 먹은 기록이 있는데 남의 돈? 그럼 이제 얻어먹었다는 건디. 야 진돗개야. 이거 냄새 나지 않냐? 풀풀 납니다. 야, 앞에 접시도 있고 혼자가 아니네. 그럼 누구랑 먹은 건지 그거 어떻게 찾아낸대야? 자, 그럼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누가 그려? 곧바로 지난 9개월간 레스토랑 먹방이 올라온 건 총 8번. 자, 지금부터 디테일 간다. 각 식당에 동시간 접속자 데이터 받아서 겹치는 번호인지 똥개 확인해. 훈련과 같은 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들. 전부 다 하면 수백만 건 될 텐데요. 수사 좋게 말하면 똥개 훈련이야. 나쁘게 말하면 삽질이고. 야, 팀장님 전화해. 나 화장실 갔다. 100만 건이 넘는데 지금 대장이야 저 똥개 훈련에 삽질이네 저. 이거 강남구 압구정동 접속자 리스트입니다. 너무나 막막한 상황.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한 개가 고생했어. 야, 청담동 있어요. 네, 주세요. 하지만 자, 분석 들어갈까요? 나왔어요. 다행히 멋진 엑셀 능력자 덕분에 금방 정보를 추려내는데 고전 방식을 버리지 못한 진돗개 호계. 어쨌든 동전 겹치는 번호 나왔습니다. 신상 쩍 뽑을게요. 겹친 번호를 뽑아 신상 정보를 찾아낸 이들은 곧장 그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안 가세요? 가세요. 먼저 가. 나 잠깐 확인할 거 있어갖고. 갑자기 무슨 확인? 호계가 확인하려는 건 바로
스파이더 범죄 우범 지역 예방 사업 홍보. 근데 이게 뭐죠? 한편 용의자의 집으로 향한 두 사람. 조만시 씨 되시죠? 예, 전데요. 저희 본 적 있지 않아요? 현서 장례식장에서? 명필은 그를 기억하는데 죄송합니다. 글쎄요. 곧바로 현서에 대해 묻는 명필. 김현서양 아시죠? 그런데 누구요? 아직 사람 기억을 잘 못해서. 모르는 척합니다. 아이고, 다 알고 하는데 구라를 까고 그래요. 조건 만남 하셨잖아요. 애한테 이제 비싼 밥도 사주시고. 조건 만남을 의심하는 경찰들. 조건 만남이요? 그때 팀장님, 때맞춰 나타난 호계. 조만식 씨, 그 손바닥 좀 잠깐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손바닥을 확인하더니 이 사람 아니에요. 뭐야 임마, 너 지금 손금 본겨? 너 뭐 잘못 먹었어? 현서랑 같이 밥이나 먹었겠지. 협박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단정짓습니다. 알고 보니 실은 저 현서 친아빠입니다. 현서의 친아빠인 남자. 남자는 최근 이상했던 현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최근엔 도통 잘 먹지도 않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왜 안 먹어? 겁에 질린 듯 휴대폰만 들여다본 현서. 그러더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 한 현서. 얼마나? 그 금액이 무려 1,000만 원. 중학생이 만질 사이즈가 아니야. 친아빠가 저 돈이 있어 보이니까 한번 문대 본겨. 아이고 그나저나 그냥 단소라고는 고고 딸랑 하나 있었는데 그냥 종쳐버렸네 아주. 허탕 쳤다 생각하는 백참. 하지만 너 나랑 갈 데 있어. 아 왜요? 저 왜 나도 가야 돼요? 얘랑 나는 그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 남았어요. 요 새끼 오고 밤에만 빛나거든요. 뭔가 감을 잡은 호계. 가자. 호계는 명필과 함께 현서의 집으로 향하는데 사실 이거 이거 스파이더 형 절도 예방 사업. 그렇지. 작년에 이 지역 형화 물질로 싹 도포했더만. 얼마 전 스파이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광 물질을 도포했던 것.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 심지어 소방들 신발에도 묻어 있더라고. 그렇게 협박범의 흔적을 쫓는 호계. 야 장갑 줘봐. 올라가자. 예. 역시나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지문. 반갑다 이 새끼. 하지만 앞에서 안 뜰 리가 없는데? 뭐지? 뭐야? 외국인인가? 나오지 않는 정보. 그 봐주 그냥 생 지랄을 하더니 또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오케이 잘 됐어 이럴 줄 알았어. 오히려 좋아하는 호계. 얼씨구? 정신 차려 임마. 매치가 안 뜬다잖아.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던 호계. 배치가 안 뜨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안 나온 이유는 잠깐만 있어봐. 바로 현서의 친구들 중 범인이 있기 때문. 아니 이게 다 뭐야? 안경, 셀카, 빨강, 곱슬, 뺀질. 이름 몰라요. 여기 묻어 있는 지문 중에 매치 봐봐. 이번엔 나와야 돼. 역시나 매치 나왔어요. 뺀질. 현서의 친구 중 한 명과 협박범의 지문이 일치합니다. 내가 나온다고 했지. 야 출동이야. 그렇게 곧장 아이의 집으로 향하는 호계. 조심히 움직이는 두 사람과 달리 화끈하게 배를 누르는 진돗개 형사 호계. 작전을 잘 세우게 안녕. 너 요전에 봤지? 현서 장례식장에서. 역시나 눈치챈 준태는 도망치는데 야야 조심히 다쳐. 아유. 도망가봤자 집안입니다. 야 벤질 왜 뛰어 이 새끼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휴대폰을 구워버린 준태. 아유 새끼. 요 영화를 많이 봤네. 맞습니다. UV 라이트에 반응한 신발.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는데 양준태, 네 지문이 왜 현선의 집에서 나왔을까? 반장이라서 담임이 겉도는 애들 관리를 시키거든요. 가정 방문한 거예요. 뻔뻔하게도 어이없는 변명을 해대는 준태. 손 좀 줘봐. 근데 가정 방문을 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했어? 저 우리 학교 암벽 등반 동아리 회장이거든요. 연습 좀 했어요. 그게 현서 죽은 거랑 관련이 있나요? 만만치 않습니다. 글쎄. 아저씨, 그거 말고 증거 없죠? 그럼 저 가도 돼요? 학원 레퇴 기간이라서. 임의 동행하면 6시간까지 잡아놓을 수 있어. 얘는 부모님 허락도 받았어. 시간 남았으니까 증거 가지고 올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어. 이 가면을 벗겨야만 하는데
이래서 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싫더라. 이 와중에 인강을 듣네. 와 씨. 그 순간 단서가 떠오른 호계. 이어폰. 현서가 죽기 전 발견됐을 때 들려왔던 노랫소리. 뽑자 이어폰. 곧바로 그럼 바디캠에 그 음악도 녹음된 거지 우리 기겁했던 거. 당연히 음성도 들어왔죠. 안나 저거 무슨 곡인지 좀 찾아봐 지금. 현서가 듣던 노래를 찾는데 이러니까 1,000만 원이 우습지. 곧바로 5분 남았어요.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실 거죠? 준태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하나 마셔. 역시나 당황한 준태. 됐어요. 카페인 알러지 있어요. 아닌 척 해보지만 익숙한 멜로디에 놀라는 준태. 약 먹으라고 알람 울리네. 어? 너 이 음악 알지? 양준택은 핸드폰 포렌식 끝났습니다. 마지막 증거까지 나와버리자 핸드폰이 군고구마야? 전자레인지에 굽는다고 그게 데이터까지 다 읽냐? 네 폰 다 털렸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음악 좀 꺼요! 사실 과거 야 김현, 쌈박하게 게임 한 판 할래? 나하고 하자고? 왕따인 현서에게 접근한 준태는 현서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알려준 뒤 우리만 한 달 똥꼬 빠지기 일해도 꼴랑 300 버는데 300? 3시간이면 벌어. 지도 꿀 빨겠다고 닥치고 덤볐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개 꼬라박는 게임이거든요. 그거. 나 돈 200밖에 안 빌렸고 알바 뛰어서 130 갚았는데 어떻게 이자가 1000이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자가 어딨어? 현서에게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아냈던 준태. 뭐 어쩌라고. 대출에 도박에 너 이거 학교에 다 알릴 거야. 야! 이게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 씨. 확 진짜 너 쳐 맞을래? 그렇게 서서히 현서의 목을 조른 건데 작업 대출까지 꽂아야 완성. 꼬박꼬박 이자 받았으면 됐지. 협박은 왜 한 게? 꼰지른다고 개지랄하잖아요. 하지만 근데요 형사님들, 저 아직 생일이 안 지났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준태. 뭐야?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고요. 심지어 촉법 소년인 걸 이용하는데 처벌 안 받잖아요. 소름 돋는 경찰들. 아 우리 아빠가 공부 스트레스 푸는데 뭐든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너 6시간 동안 잔머리 굴린 게 겨우 그거야? 그래 너 생일 아직 3개월 남았더라. 근데 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지금 입건해서 진술 정리하고 검찰 송치하는 다음 3개월 넘게 걸려. 그럼 너 기소할 때 촉법 아니야? 이런 건 인강에서 안 가르쳐주냐? 뭐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디 있긴 이 새끼야. 여기 있지. 그런 준태를 제대로 한 방 양준태. 먹이는 호계. 형법 252조 방조 246조 상습 도박 347조 사기 319조 주거침입 그건 한다. 야. 예. 일어나. 나 아직 애라고 해. 하지만 근데 그 촉법 소년 형사책임법이 그새 바뀌었어요? 바뀌긴 뭘 바뀌어. 소년법 제4조,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놈 촉법 맞아. 촉법이 맞는 준태. 아니 뭐 그 다 알면서도 그 애한테 뻥카 다니신 거예요? 똥줄 타라고 그 새끼. 어쨌든 안타깝지만 그렇게 종결된 현서의 사건. 마음이 편치 않은 호계. 한편 경찰 안 됐으면은 깡패 아니다. 연쇄 살인마 됐을 놈이에요. 호계의 아빠인 진철중 검사장을 찾아간 남자. 어련하시겠습니까? 잘 알아두세요. 예전에 말이죠. 개새끼가 사람을 물면 몽둥이로 쳐 죽였답니다. 검사장실에서 오가는 은밀한 이야기들. 성우님, 이제 그만 들어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신데렐라 짓 해야 되냐? 얼마 안가 보석으로 풀려난 남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밀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시는 건가요?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한 말씀 하십시오. 그 사이 한 수목장으로 향한 호계. 도대체 호계에겐 과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호계에게 파일 하나를 건네는 도진. 자, 그쪽 집 화재 사건 조사기로. 뭐야 뭐 입주 기념한 선물이야?
알고 보니 아니 그거 보고 빨리 방 빼라고. 사건이 아주 그냥 섬뜩하거든. 호계가 이사온 집에 과거 사고가 일어났던 건데 밀실 화재, 밀실 실종, 심지어 미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이곳. 불도 나고 귀신 나온다는 집 치곤 멀쩡하구만. 또다시 발동 걸린 호계. 28세 공시생 박태훈. 1년 반 전인 10월 5일 밤 9시 오피스텔 1층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귀가하는 모습이 로비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돼 10월 12일 오후 4시경 원인 미상 화재 발생. 공동주택 1개실 반소. 그런데 그때 그런 그를 주시하는 정체불명의 누군가. 누구야? 곧바로 그를 쫓아보는데 사라졌습니다. 깜짝이야. 정말 귀신인 건가? 아니 그 설마 귀신이라도 봤어요? 아 진짜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잠에 드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소리. 두렵습니다. 결국 그게 누구야? 귀신이야? 나와! 안 나와! 혼자 귀신과 싸우다 잠 한숨 못 잔 호계. 결국 근데 이 사건은 왜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거기 귀신 나오는데? 화재 사건을 다시 재조사해보려고 하는데 야 진돗개, 너 해병대도 아니면서 얘는 저 귀신까지 잡으려고 그래? 아 진짜 귀신 얘기 좀 그만. 이번엔 귀신까지 잡으려 하는 호계. 먼저 필요한 준비물들이 매직, 목장갑, 빠루, 망치, 끌, 톱 그리고 한마디를 준비해. 빠루, 망치, 끌, 톱 그다음 뭐 한마. 너무 어마무시한데. 빠루, 망치, 한마디를? 이거 딱 사체 처리 가는데? 그렇게 시작된 재감식. 감식 준비 안 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식해요. 장판을 뜯고 아, 그 장갑 좀 끼고요 좀. 천천히 좀. 나무 판자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호계가 찾으려고 한 건 바로 선생님 이거 빗자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뜯어. 한편 소리를 듣고 쫓아온 두 사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아 뭐야? 집을 개판을 만들어 놓고 있어. 또 현장 뭉개면 물어버린다. 아씨 깜짝이야. 곧바로 이어진 FOB 검사. 됐어. 역시나 혈액 반응 검사는 양성으로 나옵니다. 거발만 내가 나온다고 했지 5만 원 갖고. 와씨 미쳤다. 와씨. 분명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밀실 화재, 밀실 실종. 니들 다 틀렸어. 고스트 마크가 있었네. 스며든 피는 못 닦아내니까 불에도 안 타고. 바닥에 저렇게 스며들 정도의 출혈량이면 오랫동안 고여 있었다는 건데. 이거 단순 실종 아니야. 살인일 가능성도 있어. 단순 화재가 아니라 방화일 가능성도 있고. 사실 과거 언제까지 여기에만 매달릴래? 오셨어요? 단장님 이거 방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배제 단계 아닌 것 같아요. 이 화재 사건이 방화 사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도지는 더 면밀한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쪽도 실종으로 사건 종료한댔으니까 우리도 보고서 내고 결론 짓자. 어? 단장에 의해 결국 급히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번 이 사건의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도진 곧바로 그래. 내가 개판 쳤다. 화재 수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좀 불도저 왔네. 그렇게 함께 사건을 재구성하게 된 도진과 호계. 특히 이 현장은 소해 상태가 좀 심했고 전화 정리로 집기들이 전부 옮겨져 있어서 화재 이전 상태를 짐작하기가 좀 힘들었었어. 그래서 바라불을 찾기가 좀 힘들었지. 커튼, 전속, 다 타버린 커튼, 침대, 부분석, 일부만 탄 침대, 협탁, 강한 소해. 그리고 모조리 다 없어진 협탁.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다 태우려면 다른 연료가 필요하거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 불이 나려면 불을 더 크게 키울 촉진제가 필요한데 그때 뭔가를 발견한 도진. 잠깐만. 내가 왜 이걸 놓쳤지? 뭔데요? 아 이게 촉진제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아직 단정 짓긴 좀 그렇고 내가 좀 더 확인해보고. 맞아요. 알아서 하시고. 야 이거 줘봐. 매직. 곧바로 사건을 되짚어보는 호계. 여기서 장시간 출혈을 했고 이렇게 화장실을 끌고 간다. 가다. 역시나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을 발견합니다.
여기랑 여기랑 색깔 다르지? 여기 깨끗하잖아. 화장실에서 사체 처리한 건 분명히 보이네요. CCTV에 실종자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건 없다고 했지. 예, 건물 입구부터 금방 2km 내에 CCTV를 3만 개나 뒤졌는데 안 나왔어요. 오죽했으면 4천까지 갔다는 소리 나왔겠어요. 이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한 실종자. 그렇다는 건 경기는? 경기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곧바로 정화조를 파헤치는 그들. 청산지 2년도 넘었대요. 아, 냄새가 이게. 아우. 자, 쫙쫙 부어주세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아, 미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야? 담배꽁초 아니야? 야, 이거 뭐 물컹한데?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 냄새 난다. 어? 요거 그대로 국가서 그대로 갖고 가. 연조직이네. 인체 이름을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사건 이제 그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불도저한테 우리 한 건 했다고 전해주시고. 수고했어. 야, 땡내나 딱 치워. 그리고 45초요. 45초? 촉진제를 찾아낸 도진. 찾았다. 촉진제는 바로 손세정제. 너무 일상적인 물건이라서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누구든 방화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정리하자. 그런데 인체 조직은 맞는데 DNA는 안 나왔어요. 정화조 속에서 이미 많은 부패가 진행되어 신원 특정을 할 수 없는 상황. 아, 그럼 신원 특정을 못 한다는 거네. 그 난리를 쳤는데. 완전 꼬여버린 사건. 그 저쪽 옆집에서는 저 고급지게 저 일 처리를 하는 동안에 너는 그냥 똥이나 한 자백이 퍼다놓고서는 또 헛다리 짚은겨? 이제 뭐 진돗개가 아니고 이제 진똥개가 돼가고 있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호계가 아니죠. 이렇게 좀 꼬여야지 재미가 있어. 사건 속에서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호계. 딱 한 사람만 더 만나보고요. 아 괜히 저기 여기저기 뭐 들쑤시고 다니지 마라. 호계를 믿지 않은 백참. 하지만 박태훈이가 죽은 거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고. 아, 우미 형. 그 아랫집 살던 전 여친. 아, 이 여자 아니에요? 맞으면 네가 아무리 저 범죄 저 냄새를 기똥차게 맡는다고 해도 진술서만 있고 그건 아니지. 다들 믿지 않은 눈치인데. 박태훈 씨에게 원한 품은 사람이 있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친구가 별로 없던 사람이 없어요. 냄새 나지? 그 뭐? 냄새? 없어요. 과거 시제를 썼잖아. 죽은 줄 알았으니까. 죽은 줄 몰랐으면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 문장 하나 갖고 그렇게 개오바예요. 이것 가지고는 범인이라 하기엔 좀. 사인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 너 여기 다른데 뭐 여기 다 보니까 다 태훈 오빠라고 했더만. 근데 여기선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 범행 대상과의 철저한 거리두기. 이게 면식 살인범 특징이야. 점점 더 빠져드는 호계의 추리. 기발을 쓸 수 있겠네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정확한 부정문으로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찔리는 게 있으니까 수사 의무문으로 돌려 말하는 거 아니야. 전 여친이 연식 살해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되기 한 달 전에 헤어졌고. 한 가지 의문인 건 수도랑 전기 사용까지 딱 멈췄어요. 사람이 물 한 방울 안 쓰고 사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밑에 여기 네가 썼잖아. 읽어. 아, 생수병을 건네자 목이 안 마르다며 거부함. 생수병을 올려두었는데 떨어뜨려서 치움. 아, 이거 그때 제가 주변 상황 써둔 거예요. 근데 생수병에 왜 이렇게 민감할까? 그건 또 무슨 소리여. 또 생수병이 왜? 사체 은폐 도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지. 응? 생수를 왕창 사요. 현금으로. 2리터짜리 물 하나면은 변기물 한 번 내릴 수 있어. 부드러운 살점하고 그다음에 변기에 넣고 내린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상황. 저놈 말하는 거 듣다 보면 가끔 소름이 쫙 끼치고 집중하게 되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또 사람 죽인 적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럼 뼈는 어떻게 한 거죠? 그래, 뼈. 그건 새끼야, 그거 내가 범인이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금 만나보겠다는 거 아니야. 호계도 모릅니다. 그 우미 형 그 여자 아직도 그 오피스텔에 살 텐데. 그렇게 곧바로 전 여친 미영을 만나러 간 호계. 곧 결혼하거든요. 신랑내로 합칠 거예요. 예. 미영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호계를 경계하는 미영의 애비신랑. 위에서 갑자기 미제 사건 전수 조사를 하라잖아요. 아, 같은 공무원이니까 아시겠지만 그 까라면 깐 신용은 해야 되니까. 네, 뭐 그렇죠.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하는 미영. 우리 팀장님이 야 노망이 들었는지 박태훈이를 어디서 봤다 그러네요. 네? 호계는 살짝 미영을 압박해 보는데. 죄송해요. 뭐라고요? 역시나 당황하는 미영. 좀 곤란하시죠? 그런 그녀를 더욱더 압박하는 호계. 제가 왜요? 아이고, 야. 그런데 그때
그거 손등에 화상 흉터 아니에요? 미영의 손등에 화상 흉터를 발견한 명필. 네. 예전에 물 끓이다가요. 그렇게 사건의 퍼즐이 점점 맞춰가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잠을 자야 하는 호계. 야, 진돗개 너 느리다. 이도저 업무 협조 좀 하자. 업무 협조? 도진에게 업무 협조 요청을 해보지만 들어가서 얘기하자. 단칼에 거절하는 도진. 그 업무 협조 좋은데 그 업무 시간에 하자.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아, 너 저 텐트 치워야 돼. 지금 소방법 위반이야. 임시수사본부야. 결국 그날 밤 이러지 마세요. 많은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호계.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 무슨 말이야. 결국 어쩔 수 없이 도진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야, 그래 너 벽에 그 카바 올리고 살아.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거꾸로 뒤집혀 있는 욕조의 옆판. 야! 잠깐만 들어봐! 보여줄 거 있어!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니네 집 욕조 이상해! 봐, 이거 니네 집이랑 다르잖아. 위아래 뒤집혀 있지. 그러네. 잠깐만. 푸신푸신한 게 실리콘도 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당장 욕조를 해체하는 두 사람. 역시나 정체불명의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한 그들. 뭐야? 뭐 있네 여기. 야야야. 일단 소방들 막 덤벼. 야. 그 안에 있는 건 바로 부패하고 있던 뼈들. 뭐야 이거?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지는데 좌측 쇄골 그렇게 시작된 부검. 날카로운 얘기로 살점만 도려냈고 뼈는 관절 따라 분리했어요. 이거네. 되게 비겁한데? 에? 뭐가 비겁해요? 축두부에 분쇄골절 하나, 후두부에는 다수의 함몰골절 보이네요. 무방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피해자. 축두부 뼈는 두개골에서 가장 얇거든요. 그때 근데 이 시신 없어야 될 게 적게 있네요. 찾게 된 중요한 단서. 한편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는 도진.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요? 화재 현장은 거짓말을 하거든. 불에 타 훼손되거나 소방이 방수한 물에 씻겨 나가거나 증거들이 콕콕 숨어버려요. 계속해서 사진을 돌려보는데 이게 왜 빛이? 거기서 새로운 단서를 획득합니다. 그 사이 증거를 획득한 호계. 이거예요. 체내 이물질 각 제1호. 사체 회수에 쓰인 도구죠. 뼈와 살을 분리하는 과정에 부러져서 박힌 것 같아요. 칼날각도로 봐서는 날카롭고 긴 칼칼 종류로 보이고요. 분명 이건 계획범죄입니다. 뼈에서 추출한 DNA 박태훈 씨와 일치합니다. 이거는 치밀하게 세운 계획범죄라는 거잖아. 심증만 있으면 뭐합니까? 화재로 증거 싹 인멸됐는데. 한편 도진은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 야 뭐야 하는 거야 이거? 화재 당시 창문이 4cm 정도밖에 안 열려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밀실 화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그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왔던 거는 산소뿐만은 아니었어. 신문지. 신문지는 가연성 액체를 잘 흡수해. 대신 잉크가 잘 번지지. 좀 뭐 할 건데? 직접 확인해 볼래? 세팅 다 됐습니다. 뭐야 불 붙이면 되는 거야? 야야야. 장갑 껴. 무식해가지고 그냥 막 덤비지 그냥. 라이터 불 갖고 뭐 오바를 해 소방들 하여튼. 기름이 증기 무시했다간 큰 코 다쳐요. 그렇게 시작된 실험. 됐다. 신문지를 트렐러처럼 활용해서 현장에 가지 않고 착화를 시켰던 거야. 촉진제는 라이트 기름의 종류고. 모든 게 맞춰진 퍼즐. 이게 밀실 화재의 트릭이다. 트레일러를 활용해서 위층으로 불길을 보낸다. 그 불길이 커튼에 옮겨 붙고 불길이 옮겨 붙은 커튼이 침대에 소락하면서 2차 화재 발생 그리고 폭발. 그래서 바닥이 좀 연소가 많이 된 거고. 아, 진짜로 방화의 재구성이네. 그리고 잠깐만. 이거 미영의 손등에 화상 상처의 위치까지 일치합니다. 수갑에 기름 칠지 마자. 가자. 우미영 따로. 그 사이 증거를 가지고 밖으로 나선 미영. 미영은 계속해서 태훈의 환영에 힘들어하는데 한편 뒤늦게 미영의 집에 도착한 호계. 미영 씨! 한 발 늦었습니다. 형사님,
결혼식 오늘인데요. 급히 결혼식장으로 향하지만 우명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미영.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경찰서. 손님 차량 지나갈게요. 차량 지나갈게요. 비켜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자수를 좀 하려고. 곧바로 자수를 하는 미영. 예? 뭐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타난 태훈의 환영.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 왜? 오빠, 나도 데려가. 그로 인해 또다시 일어날 위험한 사고. 미영! 그 순간 다행히 능숙한 도진의 대처 덕분에 화재는 진압됐는데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미영. 뭐 숨겨놓은 게 많아서 이사도 못 가고 주변만 맴돌았지. 사체 훼손한 도구 맞지 이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야? 사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바로 제발 그만하면 안 돼요? 협박당했지.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과거. 어쩔 수 없잖아. 응? 우린 준비도 안 됐고 내 말 알지? 근데 그 일을 갖고 절 협박했어요. 헤어지자는 미영에게 낙태를 빌미로 협박했던 태훈.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미안해. 나도 고소할 거야. 뭐? 너 낙태한 거. 그 공무원 하는데 빨간 줄 있으면 좀 그런가? 나도 준비 좀 해봤어. 내가 혼자 한 것도 아니잖아. 임신은 네가 했잖아. 낙태도 네가 했고. 오빠 왜 그래 진짜. 오빠. 우리 진짜 제발 이러지 말자. 그럼 이번 달 카드값 좀 내줄래? 지난달에도 내가 내줬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공생이 돈이 어딨냐? 어? 이 악연을 끊기 위해 미영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 덫에 걸린 거예요. 우명 씨, 당신 산부인과 기록 위조된 거야. 사실 위조된 자료 기록으로 미영을 협박했던 태훈. 태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병원에서 이런 거 왜 떼줘?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아니야! 그렇게 사건이 해결되고 얼마 후 호계를 찾아온 남자 마태와. 아, 타이밍 기가 막히네. 오랜만이다. 너 뭐 사람 구실 못할 줄 알았는데 얼굴 아주 뭐 좋아졌네. 걷는 건 괜찮냐? 덕분에 의무실에서 편하게 수감생활 했다. 수갑 질러주는 형사님한테는 출소하면 인사드리는 게 예의라더라. 과거 성미정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마태화 씨. 살해 혐의로 마태아를 체포했던 호계. 여기는 사람 죽이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마태화 씨라고. 아직도 내가 개 죽였다는 망상 못 버렸냐? 성미정 씨 살해되던 날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마태아 씨 영등포에서 밀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알리바이로 태아는 금방 풀려났는데 내가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너야말로 사람 죽이고 뻔뻔하게 형사 노릇해도 되냐? 호계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이 새끼 조심하세요. 한번 피맛을 본 개새끼는 그거 절대 못 있거든. 두 사람에게 호계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긴 태화. 조심하세요. 도대체 호계는 과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SBS 드라마 소방사협 경찰서 2~3화를 특별히 1화에 이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과 가장 직결된 두 직업의 만남이 이제껏 흔치 않는 조합이었던 것 같은데요. 화가 진행될수록 경찰관과 소방 간의 공동 대응이 더 재밌게 표현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더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호계의 뒷배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SBS 드라마 소방사역 경찰서 매주 금토밤 10시에 본방사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SBS 드라마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